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광주에서도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학부모 등의 반발 속에서도 전면 등교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이나 보건소가 아닌 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이 차례로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초중학생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자 아예 학교로 찾아온 겁니다. 실제 광주 지역에서 이달 들어 코로나19로 확진된 학생은 126명이며 이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66명과 45명이나 됩니다. 고등학생은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높아 찾아가는 백신 접종은 중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중학교가 1, 2, 3학년이 전체가 다 대상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접종 희망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중학교를 중점적으로 찾아가는 학교 백신을 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광주 지역 12살에서 17살까지 백신 접종률은 평균인 80.8%를 크게 밑도는 47.1%.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할 경우 수도권처럼 전면 등교를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력 약화를 걱정해서 전면 등교를 힘들지만 어렵지만 해보자 해서 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를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광주시 교육청은 일부 학부모 등의 반발에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인 신청을 받아 다음 주까지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한 경찰서에서 경찰관 수십 명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담당 업무를 맡은 행정공무원이 경찰관들의 근무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데요. 전남경찰청은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나주경찰서입니다. 이 경찰서에서 초과 근무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공무원 A씨가 최근 직위 해제됐습니다. A씨가 경찰관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근무 기록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찰관 초과 근무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근무 내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승인 절차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A씨가 초과 근무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일부 경찰관들의 근무 시간을 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경찰관은 수십 명으로 부당 수령 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거 자체도 이제 수사 중이고 또 감찰 중이니까요. 어차피 그게 확인돼가지고 그걸 진행하는 그런 과정인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좀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문서의 전자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초과근무 수당을 환수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폭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폭발 사고가 난 공장의 사무실과 근로자 채용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숨진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서 발돋움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I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제 행사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보도에 최승현 기자입니다. 국내의 한 무인자율 전문 기업의 초소형 전기차.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와 라이다를 활용한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 무인 차량 양산을 목표로 광주에서 실증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그 특례를 받아서 완전 무인 형태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특례가 있는데 그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실제 완전 무인 형태로 광주시에서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격 탐사와 지도 제작 기술을 갖추고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드론 업체는 물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치아 계열을 찾아주는 AI 기술의 치아 교정기 제작 업체까지
광주 AI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50여 개 기업의 다양한 기술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AI 분야 국제석학의 온라인 강연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 행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최신 글로벌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공유하는 각종 세미나와 협력의 장을 통해서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과 광주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4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와 10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설명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세상의 AI, 빛나는 이곳에서를 주제로 광주에서 처음 진행되는 AI 국제 컨퍼런스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오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지난해 고흥군이 설치한 공중 하강 체험시설 이른바 집트랙이 운영 한 달 만에 와이어가 끊기면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고흥군이 허위 실적 증명서를 낸 자격 미달 업체와 규정을 어겨가면서 수의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고흥군이 지난해 30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공중하강 체험시설 집트랙입니다. 바다 위 1.53km를 2분 만에 가로지를 수 있어 인기를 끌었지만 한 달 만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사람이 매달리는 와이어 끊김 사고가 잇따르면서 폐쇄 조치된 겁니다. 집트랙 설치 공사를 한 업체는 강진에 사업장을 둔 A업체. 집트랙 설치 공법에 대한 특허권과 관련 면허를 갖고 있다며 사업권을 따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원은 고흥군이 특허 권리가 없는 특허증과 위조된 실적 증명서를 첨부한 제안서를 그대로 인정했고 심지어 해당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 특허 공사 비율을 임의로 조정하고 관련 면허가 없는데도 설치 공사를 맡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고흥군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더 찾아서. 감사원은 또 문제가 된 업체가 광양 배알도에 진행 중인 집트랙 설치 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해당 업체와 계약 해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의회는 지난해보다 1단계 낮아진 4등급을 받았고 전라남도의회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65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광주 서구의회와 나주시의회가 4등급을 받았고 순천시는 가장 낮은 5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성군이 전라남도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 상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보성군은 마을 입구 쓰레기 수거와 소규모 정원 만들기 등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추진하는 등 본 사업의 취지인 주민화합과 마을 공동체 정신 회복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연말 연시를 맞아 SNS 무료 이모티콘을 선착순 5만여 명에게 배포합니다. 광주시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광주광역시를 검색해 친구 추가하면 시 대표 캐릭터 오메나 이모티콘 16종을 90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여수를 빛낸 10대 시정성과에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이 1위로 선정됐습니다. 여수 세계섬 박람회는 2026년 7월 한 달 동안 돌산 진모지구와 관내 도서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섬 관련 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선대 의과대학 제28회 졸업 동기회가 의학 분야 연구 활성화와 교육 환경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 9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조선대는 신입 교수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 등의 기부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와 나주 혁신산단의 에너지 신산업 규제 자유 특구 문제를 집중 제기한 KBS 광주방송총국의 탐사 보도가 올해 광주 전남 기자상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는 올해 기자상 대상으로 최혜진, 하선아, 이승준, 박석수 기자가 보도한 탐사 K 누구를 위한 규제 자유 특구인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BS 광주방송총국 사회팀의 광주 글로벌모터스 채용 면접 노조 관련 집중 질문 단독 보도도 방송 취재 부분 우수상에 뽑혔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이 대표이사 등 임원 선임과 함께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초대 대표에는 김동찬 광주시 의원이 임명됐고 윤종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과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위원 등이 재단 이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상생 일자리 재단은 이달 안으로 법인 설립 등기 등을 마치고 경영기획 등 21명을 채용해 노사 상생 정책 연구와 일자리 모델 구축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공천에서 청년 경쟁 선거구 4곳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당은 또 여성 경쟁 선거구 4곳을 유지하는 한편 광역 비례대표도 1번의 여성 청년을 추천하고 모든 기초의원 선거구에 여성 또는 청년을 1명 이상 필수적으로 공천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내년부터 입학준비금이 지원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광주 지역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 4만 2천여 명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 1명당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고등학생은 25만 원입니다. 오늘은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이 되겠는데요. 이미 서해안과 북부 지역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늦은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5에서 15, 남부 지역은 5mm 안팎이고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은 낮 동안에 눈이 강하게 내릴 수 있겠는데요. 최대 15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많은 눈이 예상되는 광주와 영광, 담양 등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가 됐고 또 해안 지역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또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경보로 격상되기도 했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3.5도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2도로 아침 기온보다도 더 낮겠고 내일은 아침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담양과 장성 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4도, 광양 3도로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도, 진도 5도, 완도 4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4도에서 5도에 머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6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도 낮부터 밤 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